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줄여서 맵이라고 하죠. 맵의 김영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김영하 대표님은 저희 캠프 세계시민교육의 그 평화와 정의 파트에서 그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단체인지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희는 지난 7월, 네. 벌써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7월 이 캠프 세계시민교육의 평화정의 파트에서 난민 주제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요. 정확히 강의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삶이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합니다. 오우, 네, 제가 그때 더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영어로 제가 그때 bu제로 A Sustainable Life Community with Refugees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속 가능한 삶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네. 배웠던 적이 있고요. 당시 저뿐만 아니라 5개국에서 국내로 오신 난민분들과 맞아요. 함께 찾아뵙고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떤 종이책이 아니라 사람이 책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고 제가 이제 난민의 정의나 난민을 보호하는 국제 이런 거버넌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고 어떠한 도전을 인류가 직면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 저도 그때 참석했었는데 네. 사실 난민과 처음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라서 난민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어쨌든 평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근데 정말 뭐랄까 똑같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좀 참여하시면서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맵에서는 작년부터 난민과 함께 사람분들, 특히 시민분들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장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또 대화하는 장에 초대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5명의 사람책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 작년에는 12명의 분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전국에 1,500명 정도의 시민분과 학생분들을 직접 만나서 난민과 시민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맵은 난민 옹호 단체입니다. 인권에 기반하여 한국에 온 난민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난민이 무너진 어떤 삶과 일상 삶과 존엄을 회복하는데 저희가 뭔가 이제 지원하는 동행자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의 난민 이슈는 또 세계의 어떤 전체 난민 동향이나 난민 여론과 난민 보호에 관련 여론과 다르게 좀 더 방어적이고 좀 더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난민을 돕고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제도적인 변화를 일구기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민 개개인 분들이 난민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이게 약간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한국에 이제 제주도의 예민 난민들이 한꺼번에 왔다 이런 것이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에 갑자기 난민이 가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열띤 토론, 난민을 어떻게 수용하냐 마냐를 가지고 토론했었는데 어떻게 수용하냐가 아니라 수용하냐 돌려보낼 것이냐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에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서 그 토론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었습니다. 그래서 난민 이제 우리가 세계 시민 중에 난민도 있잖아요. 그들이 국가를 잃었지만 지구인으로서의 어떤 생명체로서의 세계 시민성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국가라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난민들을 보호, 수용을 하더라도 이들에게 어떤 발언권이나 아니면 이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부분에서 들었고 세계시민교육에 난민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그때 참여하셨던 난민분들한테 소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올해 이제 네, 2기인데요. 네. 그때 수단, 이집트, 팔레스타인, 네, 네. 아프가니스탄, 타일랜드, 태국 분이 오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태국 분 빼고는 다 새로운 책이었어요. 아, 네. 딱 처음으로 사람을 네. 직접 대면으로, 네, 네. 전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한번 만났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한 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네. 이분들도 얼마나 떨렸었는지 네. 실수도 많이 하고 아. 자기가 준비한 이야기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네. 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답도 다 하지 못해서 나 가고 싶지 않다. 그때 저희가 이제 먼저 돌아가시라 저희끼리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가고 싶지 않다. 나 계속 남아서 내가 답도 다 하고 싶고 아이고.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도 네. 듣고 싶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진짜. 네. 많이 아쉬워하셨던 걸로 그래요. 기억을 하고 네.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 시민과 만난 분들이어서 그때 아마 기억이 꽤 강하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대표님은 또 어떤 네. 이제 난민분들은 좀 그런 아쉬움을 표현해 주기도 하셨고 네. 그게 또 참 좋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돌아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 또 어떤 아쉬운 점? 네, 어떤 네. 게 좀 좋으셨는지? 저희는 이제 난민을 옹호하는 단체이지만 이런 세계 시민 교육 현장이나 네. 사람체 도서관 행사를 할 때는 여러분 난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진 않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난민과 시민이 그냥 마주 보고 서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고 그 공간과 시간은 안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안전한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준비가 네.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랑 또 저희 그냥 사단법인 캠프에서 이렇게 교육 현장 장을 만들어서 불러줬을 때는 저희가 협업을 많이 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네, 그때 제가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올해 처음이니까 뭐 오프라인 처음이니까 이랬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준비가 안 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교육이 있으면은 보통은 참가자분들의 어떤 뭐 연령대라든지 성 구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혹은 어떤 기대사항 같은 것들이 미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카페에서 사람들 도서관 열고 그냥 시민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하고 여러 학교와 이제 직장, 뭐 종교 공동체 가서 만났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특히 또 여러 연령대가 또 되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교육 현장은 또 오랜만이었어요. 게다가 사람책 분들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책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더 건설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떠한 적절한 언어적인 도구라든지 생각의 틀들을 제가 마련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좀 모자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리플렛도 좀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 한번 열어봐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했었고요. 각각의 난민분들이 자신의 책 커버가 있습니다. 제목도 있고요. 혹시 이런 난민의 이슈하고 저희 세계시민 교육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를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좀 혹시 제안 주시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계시민 교육. 네. 저희 맵에서는 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난민이 하나 이제 세계시민 교육에서 난민이라는 게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그냥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세계 시민 교육의 대상과 혹은 또 교육을 주는 교육자가 난민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시민과 난민이 함께하는 어떤 교육의 장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민이란 거는 사람인데 사실은 또 이게 사실 저희가 주제를 강제 이주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토론하는 우리도 불편해집니다. 어느 생명의 운명을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의 이익이나 안보나 혹은 문화적 갈등이라든지 경제적인 이제
어떤 실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때 사람을 이렇게 딱 가지고 보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제 이주랑 그다음에 사실 개발, 분쟁, 빈곤, 기후변화 이 모든 이제 글로벌 아젠다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중요한 첨예한 이슈이고 지금 모든 국제 아젠다에서 이주, 강제 이주 분야, 뭐 난민이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갑니다. 마치 젠더 이슈처럼. 그런데 이제 세계 시민교육 현장에서 난민이 별도 꼭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사실 기후변화할 때도 난민이 들어가고, 네, 빈곤할 때도 난민이 들어가고, 개발할 때도 난민이 들어가고, 젠더 이슈 할 때도 난민이 들어가고, 특히 뭐 다양성이라든지 차별, 이제 이런 게 또 민주사회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예, 이제 사실 난민이 빠질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국가에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난민을 오랜 동안 받아들인 큰 국가에서도 난민이나 이주 주제가 정치화되어서 이제 그 너무 정치화된 나머지 민주 시민 정신을 오히려 갉아먹거나 불안을 초래한다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빚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민주 시민 교육에서도 그렇죠. 사실 이주 문제는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여서 좀 다각도로 다른 이슈랑 같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앞서 이제 적정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환경 이슈나 이런 네. 것을 같이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네. 난민이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민이든 시민이든 같이 네. 그런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우리 이제 세계시민 교육의 장에서 같이 교육받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맞습니다. 네, 친구처럼 이야기하면 그게 난민의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얘기되는 거 아닌가. 네, 따로 맞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꼭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는 것보다는 네, 네. 같은 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육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난민의 이야기가 되면 오히려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난민은 네. 국제 개발 현장에서 혹은 국제 인도주의 구호 현장에서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이 일하는 동료이자 파트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그 고국에서나 아니면 난민 캠프나 이런 어떤 피난 경로를 네. 겪으시는 중에서도 이미 이러한 일들을 교육을 받고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런 그렇죠. 교육을 받고 같이 뭔가 솔루션을 찾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영하 대표님하고 얘기 나눠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난민이라고 하는 어떤 섹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교육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민과 함께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은 동네 이웃처럼 같이 우리 세계시민 교육을 함께 받는 동료로서 함께 이런 지구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어떤 같은 실천자 이런 관점에서 같이 만나서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김영하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이런 실천의 장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